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여상 학생 여러분. 원가에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합원가 계산의 기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제공품의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차이점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원가 계산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이제 5단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173쪽부터 이제 쭉 진행되는데요. 순서상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에는 선입선출법보다는 평균법을 먼저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진행은 평균법 먼저 진행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8쪽이고요. 178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평균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평균법이라는 거는 이제 당월 중에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이게 월초든 그 다음에 당월 착수 완성분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걸 전부 다 이번 달에 착수해서 이번 달에 완성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 그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을 거예요. 평균법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월초 제공품 원가, 그 다음에 당월 총 제조 비용. 그러니까 이제 제공품 T 계정으로 봤을 때 왼쪽에 차변 쪽에 있던 거였죠. 기초랑 단기 총 제조 비용.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이번 달에 다 작업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이걸 이제 실제로 대변 쪽에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도 마찬가지로 완성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월 착수분이 이제 완성품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남은 게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완성품이 되고 이게 이제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평균법에서는 이제 여기 차변 쪽에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더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부가 설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랑 이번 달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둘 다 합쳐서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당 원가가 서로 같게 되는 거죠. 뭐가? 월초 제공품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번 달 착수분에 해당하는 그 단위당 원가가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제공품도 이제 당연히 이번 달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다 이번 달에 착수한다고 했어.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항상 0%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는 당월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밑에 공식이 나와 있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실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공식법이랑 이제 5단계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공식법이 이제 대신에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애초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법은 지금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실제 이 원가 계산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5단계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따로 여러분들이 고려할 게 없어요. 뭐 기초 제공품을 따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월 착수분을 따로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다 합쳐서 그냥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더 의미부여가 아니고 더 계산할 필요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자, 선입선출법도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했었죠.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먼저 제조에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는 월초 제공품을 완성하기 위한 제조 활동, 그러니까 월초 제공품을 완성 먼저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착수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제조 활동을 다시 착수한다. 이게 이제 당월 착수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초 제공품은 저번 달에 제조 착수되어서 미완성품 상태에서 이번 달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미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이번 달에 원가를 투입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그래프를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게 되면 자 기초에 해당하는 원가는 무조건
기초 제공품, 완성품. 그렇게 해서 완성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완성품 나머지에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완성품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도 나뉘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마 이해하기 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평균법에 대한 먼저 5단계법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5단계법,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균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그 175쪽에 보면 예제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아니고 유인물 있죠? 저번에 봤었던 유인물에 관련 예제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든지 아니면은 교과서 그냥 175쪽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문서는 아마 받은 반도 있고 못 받은 반도 있을 거예요. 받은 반 학생들은 그 받은 유인물 그냥 가지고 풀면 되겠고, 못 받은 학생들은 그 온라인 클래스에 같이 첨부 파일로 넣어놨으니까 그 PDF 파일 받아서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대한공업사의 원가 재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에 재료는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진행됨에 따라 소비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 우리 첫 시간에 했을 때 나왔던 그 재료비랑 가공비에 대한 기본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월초 제공품이 15,000개가 있고요. 완성도는 20%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원가는 직접 재료비 96,000원, 가공비 25,2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당월 착수 수량은 45,000개 분량이 됐고, 그거에 맞춰서 완성품 수량은 5만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월 원가 소비액은 직접 재료비 36만원, 가공비 61만 2천원 그렇게 있고, 월말 제공품은 10,000개 있고요. 완성도는 40%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 각각 5단계 법으로 이용해서 진행을 하라는 건데, 뭐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5단계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같습니다. 제일 처음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물량 단위의 흐름 요약, 그러니까 흐름을 지금 몇 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1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T계정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이랑,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이랑, 그 다음에 완성품은 아직 완성품 나온 거, 그 다음에 기말, 이거 지금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제공품들의 수량, 이것들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표 기준으로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기초 제공품 수량 먼저 파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초 제공품 아까 몇 개였었죠? 15,000개였죠? 15,000개예요. 그리고 이번 달 착수량 몇 개 집어넣었냐? 45,000개 집어넣었죠. 그렇게 해서 전체 수량이 그럼 몇 개다? 6만 개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이번 달 완성량은 그럼 몇 개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당월 완성품 수량 5만 개죠. 5만 개고, 기말 제공품 10,000개죠. 마찬가지 똑같이 6만 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지금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2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물량 흐름을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진행했는지 직접 재료비랑 그 다음에 가공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월 완성량, 완성품 5만 개에 대한 직접 재료비는 몇 개 들어갔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단서 조항을 남겨놨었죠. 이거 남겨놨었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재료비는 재료 착수 시 전부 다 투입됐으니까 완성량도 똑같이 5만 개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완성품이니까 100% 다 한 거죠. 똑같이 5만 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수량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제공품 10,000개 제공품이 있는데, 이제 재료비도 똑같아요. 전부 투입됐다고 했으니까 완성도랑 별개로
재료비는 똑같이 10,000개가 들어간 거고요. 대신에 가공비가 이제 차이가 있죠. 가공비는 완성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 기말 완성도가 40%니까 10,000개의 40% 4,000개가 되겠죠. 여기 0이 빠졌네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직접 재료비에 해당하는 완성품 환산량은 60,00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으로 보는 가공비는 54,000개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5단계법에서 1단계랑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계정상으로 나오는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당월 착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이랑 기말제공품 수량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변 쪽에 있던 완성품이랑 기말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랑 가공비를 구하라는 거. 이게 1단계랑 2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계산. 여기까지 지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간 3단계로 들어갈 거는 이제 총 제조원가를 구해야 합니다. 총 제조원가. 자, 그래서 총 제조원가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기초든 단기착수든 딱히 구별짓지 말고 그냥 다 진행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기초제공품 원가 구해야 되겠죠. 자, 기초제공품 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가 되겠죠. 재료비랑 가공비 96,000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수가 아니고 금액이에요. 그냥 편의상 그냥 여기다가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가공비 25,200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토탈 금액은 121,2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월 총 제조비용, 당월 총 제조비용은 여기 당월 원가 소비액에 나와 있죠. 재료비 36만원, 그 다음에 가공비 612,000원. 그렇게 해서 이번 달 당월 총 제조 비용은 972,200원이 나오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러면 이번 달 총 제조 원가가 나오죠. 총 제조 원가는 1,093,200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료비랑 가공비의 이제 제조 원가를 구해주면 되겠죠. 가공비는 얼마 나와요? 이거 뒤에 두 개 더하면 456,00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637,200원이 나오죠. 3단계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기초제공품 원가랑 그 다음에 이번 달 총 제조 비용을 더해서 이제 당월 총 제조 원가를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이거를 이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가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4단계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의 계산, 단위당 원가 단가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아까 재료비는 몇 개였어요? 60,000개였죠. 그럼 60,000개를 나눠주면은 한 개당 가격이 나오겠죠. 한 개당 재료비가 나오겠죠.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54,000개를 나눠주면 54,000개를 나눠주면 한 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가공비가 나오겠죠. 456,000원에서 6만원 나누고 637,200원에서 54,000원 나누는 거예요. 아, 원이 아니고 개죠. 자, 그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단위당 원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7.6원 나올 겁니다. 7.6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는 가공비는 11.8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총 제조 원가를 가지고 이제 완성품 환산량에 의해서 단가를 구한 거죠. 자, 그럼 단가를 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원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월말 제공품 원가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구해요? 단가에다가 수량 곱해주면 되겠죠. 자, 단가 재료비는 7.6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기말 제공품 몇 개였어요? 10,000개 들어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직접 재료비 얼마예요? 76,000원 나오죠. 자, 그 다음 가공비도 똑같아요. 가공비 해당 단가가 11.8원이었어요. 11.8원에다가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가공비는 4,000개였죠.
4,000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곱해주면은 47,2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원가가 여기 두 개를 더해주면 나오겠죠. 얼마예요? 123,200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품 원가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기초 제공품 원가 얼마였어요? 121,2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 달 제조 비용 972,000원. 그렇게 해서 이번 달 총 제조 원가 193,200원이었고 기말 제공품 123,200원이었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 나올까요? 97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 제공품 원가까지 구했으면은 이제 사실상 여러분의 T 계정만 다시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제공품 차변에 기초 들어가죠. 자, 기초 금액이 얼마였어요? 월초 제공품 원가였죠. 121,2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당월 총 제조 비용 당기 972,000원이었죠. 그렇게 해서 더한 당월 총 제조 원가가 얼마였어요? 193,200원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193,200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123,200원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5단계 여기 월말 제공품 원가 하면서 알아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완성품 원가가 나오는 거죠. 당월 총 제조원가 100만원, 109만원에서 이거 기말 123,000원 이거 뺀 게 97만. 이게 완성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이제 5단계법으로 차근차근히 진행해 보는 과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달라요. 선입선출법은 항상 먼저 들어간,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항상 완성품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내용이 살짝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앞에 1단계에서 이제 물량 흐름 파악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기초 제공품 15,000개죠. 15,000개고요. 그 다음에 당월 착수량 45,000개죠. 그래서 60,000개. 이것까지는 다 똑같죠. 근데 완성량을 구하는 게 조금 달라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이 이번 달 완성품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2단 자, 그래서 당월 완성량에 해당하는 물량이 바뀝니다. 자, 당월 완성량 총 50,000개죠. 당월 완성량은 총 50,000개인데 그 중에서 월초 제공품은 무조건 완성시켜야 돼요. 15,000개가 완성돼야 되고, 그러면 당월 완성량 50,000개인데 월초 제공품 15,000개는 무조건 완성시켜야 되니까 나머지 분량, 당월 착수량 완성분이 이제 당월 완성량에 들어가겠죠. 그게 얼마예요? 35,000개가 되죠. 그리고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똑같이 10,000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3개,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분, 그 다음 당월 착수량 완성분, 기말 제공품 이렇게 다 더해서 전체 수량 60,000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 2단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는 건데, 자, 아까 선입선출법 이론 잠깐 봤듯이 그 기초 제공품은 이미 거기서 완성해서 저번 달에 다 완성해서 이번 달로 넘어온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자,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분 재료비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근데 기초 제공품은 저번 달에 이미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재료비는 10,000개가 되겠죠. 왜? 지금이 10월달이니까. 자, 기초 제공품이라는 거는 9월달에 이미 만들기 시작했던
만들기 시작했던 그 제공품이 이번 달로 넘어온 거예요. 다 못 만들어서. 근데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할 때 이거 얘기했었죠. 재료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된다. 그러면은 기초 제공품에 해당하는 재료비는 9월 달에 이미 투입이 된 거예요. 10월 달에는 재료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빵개입니다. 대신에 가공비는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근데 가공비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20%예요. 이거는 이 20%는 언제 완성한 걸까요? 이거는 저번 달에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9월 달에 완성한 거죠. 자, 그러면 10월 달에는 몇 퍼센트를 완성해야 돼요? 80%를 완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이번 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분, 가공비는 20%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80%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15,000개의 80%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12,000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기초 제공품 수량의 완성도가 20%라고 해서 완성품 환산량까지 20%로 넣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착수량 완성분. 이번 달 거 완성분은 다 재료비랑 가공비 다 100% 들어갔겠죠? 35,000개. 여기도 가공비도 35,000개. 그대로 들어갔을 거고요. 이제 기말 제공품은 이제 아까 우리 원래 알던 대로 해주면 되겠죠. 재료 10,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4,000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요. 완성품 환산량으로 봤을 때 재료비는 45,000개 분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더해보면은 51,000개가 될 겁니다. 이만큼의 분량이 이제 원가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단계부터 이제 또 똑같아요. 자, 총제조 원가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자, 월초 제공품의 원가 얼마였어요? 121,2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총 제조 비용 972,000원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총 제조 원가가 193,200원. 이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랑 가공비를 따지는 게 달라집니다. 자, 기초 제공품 원가 121,200원은 이거는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봤을 때 9월 달에 이미 들어간 거죠. 9월 달에 이미 들어갔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들어가야 되는 이 재료비랑 가공비에 월초 제공품 원가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평균법이랑 다르게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 원가도 다 이제 이번 달 원가로 다 계산해서 처리했는데 선입선출법은 당월 총 제조 비용만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 얼마였어요? 재료비 36만원, 612,000원이죠.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완성품 환산량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완성품 환산량 아까 재료비는 45,000개였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51,000개였죠. 그럼 36만원에서 45,000 나누고 612,200원에서 51,000개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품 환산량으로 따졌을 때 단위당 원가 재료비는 나눠보면 8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12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기말 제공품 원가 똑같이 구해줘야 되겠죠. 자, 재료비는 아까 다 투입된 거니까 단가 8원에다가 재료비 10,000개 더해주면은 8만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개당 12원에 그 다음에 4,000개였죠. 그래서 더 곱해주면은 48,000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원가는 12만 8천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완성품 원가 계산하는 거 아까 봤듯이 그냥 제공품 T 계정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기초 12만 1,200원, 그 다음에 단기 97만 2천원, 그 다음에 기말은 방금 구했죠? 12만 8천원. 그 다음에 이번 달 총 제조원가가 109만 3,200원이었어요. 그럼 이거 빼주면 되죠? 당월 총 제조원가에서 기말 제공품 원가 빼면은 완성품 원가가 나오겠죠. 얼마 나오냐면 96만 5,200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표 안에다 채워 넣어주면, 자, 월초 제공품 12만 1,200원, 그 다음에 당월 총 제조 비용 97만 2,000원, 그렇게 해서 당월 총 제조 원가 109만 3,200원. 그 다음 여기에서 기말을 빼줘야 되겠죠. 기말 제공품 12만 8천원 빼주면 이게 96만 5,20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법보다 고려해야 될 게 많죠. 평균법하고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 완성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줘서 가공비에 해당하는 월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이번 달에 들어가야 되는 거 판단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해당하는 총제조원가 구하는 거에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그냥 금액만 넣고 재료비랑 가공비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 얘는 9월달, 그냥 저번 달에 투입된 거다. 9월달에 투입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월달에 해당하는 이번 달에 총 제조 원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당월 총 제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이제 나머지 4단계, 5단계 진행하는 거는 평균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5단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제 옆에 나와 있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진행하는 건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제공품에 해당하는 그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총제조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완성품, 아까 2단계에서 구했던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서 단가를 구해주고요. 그리고 그 단가를 이용해서 기말 제공품의 금액을 구해주면 자연스럽게 완성품의 원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공품 T 계정을 이용한 내용들을 그냥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 T 계정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 그리고 이거를 합친 게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오겠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변 쪽에 들어가는 게 완성품 수량, 완성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고,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각각에 해당하는 4가지의 수량 파악, 몇 개인지 수량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이쪽 대변 쪽에 있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건 재료비와 가공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3단계는 이제 금액 계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선입선출법일 때랑 그 다음에 평균법으로 할 때랑 이 기초제공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차이점이 있었죠.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제공품을 총 제조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기는 평균법에서는 다 합쳐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방금 얘기했던 완성품 환산량을 이용해서 단가를 계산하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을 이용한 이제 단위당 원가, 단가를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이제 기말 제공품의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그거에 따라서 기초제공품을 따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짚고 가야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수업 시간 때 다시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